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은 그 초두했던 얘기랑 이어지는 얘기인데 우인성 부장판사가 김건희와 관련된 판결을 했는데 오늘 네. 이제 보도들이 좀 추가적으로 나왔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의 무죄를 선고한 근거로 주가 조작 공범들이 김건희 씨를 아군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세요. 제가 조직 범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직 범죄를 하다 보면 공범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악의 다툼이 엄청 일어나고 서로에 대한 뒷담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죄를 조금 줍고 내가 슈킹을 할 수 있을까는 정말 숨쉬듯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공범들 사이에서.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렇지,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전화를 하는 팀이 있고 걔네를 관리하는 팀이 있고 그 스크립트 짜주는 팀, 그러니까 기획팀이 있고 이거 환전하는 팀이 있고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네. 서로 근데 그 포션을 어떻게 나눠 먹을까는 서로 욕하면서 수시로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경찰한테 잡히고 뭐하고 그렇겠죠, 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 그거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 다 공범. 심지어 인출책부터 서로 얼굴도 몰라요. 기획자까지는. 그런데도 다 공범으로 엮어갖고 다 무조건 그 총 사기 피해 금액으로 봐요. 실제로 그렇구나. 인출한 사람은 내가 인출한 건 100만 원뿐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규모의 범죄에 너가 가담이 돼 있다고 해서 같이 공범으로 묶어서 막 200억대의 그래요? 네. 세탁 그 200억대의 그렇지. 범죄 조직에 가담했다고 해서 형량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게 나오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런 문자 메시지 하나로 아니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2011년 4월 6일과 7일에 민모 씨와 김모 씨라는 두 분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인데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적대적인 표현을 썼다는 거죠. 민 씨가 매수 대기조는 대기만 시켜놔요라고 묻자 그 김 씨가 피아가 분명한 팀은 이제 조금씩 사야지 김건희하고 다른 사람 땡땡이라는 투자자 이름을 대면서 싸가지 시스터스 같은 선수들 말고라고 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공범 관계는 아니다. 이 사람들하고 공모한 적이 아닌 배척하는 근거로 이 문자를 언급한 건데 아까 정구승 변호사의 말을 듣더라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그 범죄 기록 보면은 분명히 얘네 같은 편인데도 계속 다른 사람이랑 욕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근데 오히려 이거를 얘네가 소통을 하고 있었구나. 이걸 서로 인지하고 있었구나로 사실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는 게 이런 문자인 거죠. 얘네는 그럼 싸가지 스터츠라고 하는데 얘네가 그러면 이 정도 매도하는 걸 서로 인지하고 있었구나. 이걸로 오히려 유죄 증거로 사용되는데 이거를 무죄의 증거로 사용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날 이 사람들이 주고받은 다른 문자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싸가지라는 표현에 의미 부여를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배척시하는 의미였다 하는데 김건희만 두고 싸가지 시스터즈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문자가 뭐냐면은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대화에서 오늘 싸가지 브라더들을 만나기로 했음. 싸가지 향연이네. 뭐야? 야, 그러면 이 싸가지 브라더들은 뭐야? 싸가지 실제로 수집가네. 공범으로 맞아. 처벌받은 거야 아닌 건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아무 의미 없는 특별하게 의미 없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유죄의 증거로 쓰려면은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써야 되는 건데 뒤에 대화가 이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냥 인성이 싸가지인 사람들을 그냥 저렇게 표현한 거 아니야? 다루기 좀 까칠하고 아니, 그렇죠. 예의 그렇겠지, 없고. 당연히.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험담을 했다고 해서 공범이 아닌가? 험담이 아니죠. 애칭이죠, 애칭. 아니 사실 적시일 수도 있죠. 네, 사실적시 애칭. 싸가지라는 표현. 그러니까 네. 이 판사는 그냥 김건희를 봐줄 결심을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어느 정도 표현까지 하냐면 저 판결문을 변호인 의견서로 저희 소속 변호사가 썼으면 화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억지로 논리 연결하면은 재판부에서 뭐라고 하겠냐라고 하면서 화냈을 정도로 저도 읽다가 앞뒤 심지어 한 문장 내에서도 서로 논리가 충돌을 해요. 이거 분명히 아까 말한 리걸 AI라고 요즘에 자주 쓰는 저희 툴들이 있거든요. 거기 올라오면 아마 수정 많이 해줄 겁니다. 아니, 그리고 그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사실은 또 이제 다른 문자 메시지도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더 공범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문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거래 수익 정산에 대해서 항의했다고 그게 무죄 증거라고 김건희가 네. 네. 그 같은 공범이면은 그렇게 항의했겠어? 항의할 필요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죄라고 판단을 했던 건데 그런 메시지를 이 주가 조작범들이 이제 보내니까 그러니까 듣던 대로 뭐뭇이구먼 이러면서 욕을 했다는 네.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주가 조작을 하는데 자기네 전주든 뭐든 주가 조작범의 상황을 아는 사람이니까 수익 배분에 대해서 화를 내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화를 내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어떻게 저희- 사고 파는지 아까 알고 말씀드린 어떻게 보이스- 조작이 이루어지는지 알아야지 하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도 환전을 다 그러니까 범죄 세탁을 하고 나서 그 세탁한 사람들이 다시 본범들한테 보낼 때 얘기하죠. 10%만 더 줘.
3%만 더 줘. 열 올리고 싸우는 왜 걸 싸워요? 거니까 당연히. 왜냐면 돈은 예. 지금 내가 들고 있으니까 더 줘야 보내줄 거야. 이거 빼고 보낼게. 이렇게 많이 싸웁니다. 그럼 얘네 공범 아니에요? 다 공범이잖아요. 지금까지 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그 법에 따라서 그 판례에 따라서 다 처벌받고 있었어요. 근데 왜 김건희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네. 주식 투자자들 중에서 제일 많이 실패하는 케이스가 뭐냐면요. 야, 이거 무슨 주식 지금 뭐 작전 들어갔대. 주포가 나한테 알려줬어. 이거거든요. 이거 먹고 따라 들어갔다가 손해 보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그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그걸 중간에 주포를 안다는 사람이 자기가 건네서 말을 건네줘. 말 건네줄 때 이런 거야. 야, 지들끼리 싸움이 났나 봐. 지들끼리 서로 간에 촉이고 먼저 파는 놈들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전해주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게 다 속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주가 조작범들 안에서도 혼자서 자기가 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 조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포가 있으면은 그 주변에 같은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온라인으로 이 사람들이 다 당연히 연결이 뭐 다 그럴 돼 있는 가능성이 거란 높죠. 말이에요. 네. 서로가 서로를 믿겠어 100%? 내가 지금 올리라고 하는데 저기서 때리는 놈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기 다툼이 일어나는 거고 그 사이에 김건희는 자기 돈 한 20억 가까이 맡겨놨으니까 내 수익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항의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주가 조작의 특징이 뭐냐면 분명히 다른 주머니에 넣습니다. 아 서로가 못 믿어서. 아니, 그 네. 아,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아닌데 내 돈은 예를 들어 20억만 태웠어. 근데 만약에 그럼 여기는 40% 나눠 갖기로 했잖아요. 그 수수료 40% 주잖아요. 그럼 내가 몰래 5억 여기다 놓으면 그렇지. 40%안 줘도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서로 의심하니까 이런 말이 그런데 나오는 거지. 그렇게 되면 네. 작전 그래프가 망가지니까 너네 이거 너 딴 주머니 찬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싸워요. 그래. 근데 그게 공범이란 증거예요. 왜냐면 너 딴 주머니 찬 거 아니야 자체가 같은 주머니를 차고 그쵸.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 동아일보에 나온 것들은 그 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실제 대화 또 취재한 내용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어떤 대화를 나눈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대판했대요. 왜 할인해서 넘겨줬냐고 먹은 것도 없는데 땡땡땡 사장도 엄청 흥분하고 김은 그 앞에서 땡땡땡 지점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법이 있냐고 하고 지점장은 어쩌고 저쩌고 하여간 정리는 하신 듯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오는 듣던 대로 XX 이구만 했는데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XX 무슨 내용일까요? 듣던 대로 XX 이구만. 진상?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진상? 아니, 땡. 진상을 굳이 XX 처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뭐지? 깡치 깡패? 진짜 쌍시옷이 들어가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진짜? 오이대 씨 한번 맞춰보세요. 예. 쌍쇼 들어가? 요? 두 글자니까요. 듣던 대로 XX. 쌍놈이구만. 듣던 대로 X구만. 아 이거 뭐 얘기해도 되겠죠 유튜브에. 네. 듣던 대로 쌍년이구만. 맞네, 내가 맞췄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글자잖아. 어딩은 네. 쌍년이구만 듣던 대로인데 동아일보가 약간 작법을 달리한 것 같긴 한데 여하간 뭐 이 표현이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싸가지든 뭐 쌍년이든 상관이 네,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인 간의 대화는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이런 증거들을 들어가면서 마치 김건희는 그냥 돈만 맡긴 사람인 것처럼 전주의 한낱 전주의 주의에 불과했다고 설명하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나 이 재판을 본 기자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좀 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감이란 단어에 많이 꽂혔는데 감히 그걸 생중계로 국민 앞에서 얘기하는 게 정말 밖으로 그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맞아. 지금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와 약간 딜이 된 것처럼 사실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 있는 측면이 있어요. 네. 장작을 넣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거 관련해서 스피커분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개혁을 기치를 들고 계신 분들이 이 우인성 판사의 판결을 계기로 법애국제나 이런 사법 개혁에 조금 다시 불씨를 좀 되살렸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나 국민의힘은 진짜 부끄러워야 돼요. 이 싸가지 시스터즈하고 쌍땡하고 이런 사람을 지금 영부인 만들어 놓고 김건희를 사실상 신격화하듯이 김건희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성역화했잖아요. 김건희 욕했다고 큰 난리치고 비판했다가 그 사람이 평소 행실이 어땠으면 얼마나 그악스럽고 그랬으면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주고받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돈에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덤벼드는 억척스럽게 사람, 하니까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이라는 게 자기 보이잖아. 말씀대로. 네. 그러니까 정권 잡고 난 다음에도 그게 그대로 그 면모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법조인이 있으니까 제가 좀 물어봅니다. 기본적으로 판사가 이제 판결문을 쓸 때 양형 이유를 적시하면서 법률성의 처단형이라는 거 쓰잖아요. 그러면 범위를 쓰는데
법률상의 처단형이라는 게 좀 어떤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정형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법에서 여기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재량으로 2분의 1 가중을 하거나 여러 가지 가중이나 감경 가중을 한 할수 다음에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것도 법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한도 내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걸 마지막에 얘기해 주는 게 처단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진관 판사님의 재판 때는 처단형 이 정도까지 된다. 그 중에도 나는 23년을 선택하겠다라고 네. 해서 내가 이 정도의 범위에서 여기를 선택했다는 걸 밝혔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기자님께서도 이게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처단의 범위를 그러네. 공개적으로 밝히는 네. 상황이 물론 저도 이제 기억이 좀 희미하긴 한데 여하가 제가 확인한 거는 우인성 부장판사는 김건희에게 유죄 판결을 하면서 어느 정도 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봤을까? 그게 천하정의 범위 아닙니까?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징역 1개월부터 징역 7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유죄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무죄는 빼고겠지. 다른 당연히. 거 무죄들을 네. 다 빼주고 빼고. 그 100 받은 것들만 했을 때도 1개월부터 7년 6월까지 가능한 건데 여기서부터는 재량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우리가 자주 듣는 초범,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던 점,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 1개월부터 7년 6월까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1년 8개월로 했다. 라는 거를 밝혀야 되는 게 좀 면구스럽다 보니까 처단형을 굳이 밝히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고 추측해 봅니다. 아니 나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 다시 한번 들어봐야 알겠지만.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거칠게 말하면 일반이 봤을 때는 야 너 7년 6개월 때릴 수 있었는데 1년 8개월 때린 거네? 이 얘기로 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런 건 지금. 법조인한테 네. 더 물어보면 안 돼요. 어떻게 또 판사를 그렇게 7년 8개월 15년 그대로 때렸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뭐냐면은 2년 8개월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양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요 범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얼마 뇌물 같은 거 얼마를 받으면 그 구간이 있어요. 얼마를 선고해라. 맞습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가 그 적용받은 알선수재 혐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양형이유의 권고 형량이 없다 보니까 정말로 고무줄 선고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네. 뭐가 있냐면 내란도 양형 기준이 없어요. 있었어야지 내란죄가 역사에 한두 번밖에 없거나 아니면 법이 새로 만들어졌거나 예를 들어 상해 폭행 같은 경우 정말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어요. 왜냐하면 1년에도 수백만 건씩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어서 이제 형평을 맞추기 위해 그런 건데 알선수재도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뭐 폭행 상해처럼 많이 일어날 수는 있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이 좀 부족했고 그런 경우에는 판사도 코트넷이라고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건들의 양형 기준을 봤을 때 이 정도면 네. 여기가 적당하겠구나 본인도 검색을 해서 결단을 내렸을 건데 그게 좀 면구스러웠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아니, 대부분 양형위원회가 주가조작범에 대해서 최고 무기까지 가능하도록 양형 기준 바꿨다고 하는 거잖아요. 불과 얼마 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주가조작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형량이 더 늘어났겠어. 처단형이. 그러니까 일부러 주가조작을 뺀 거 아니에요? 최대한 적게 주기 위해서. 만약에 주가조작이 얹어졌으면 아마 형이 훨씬 늘어났을걸요. 그러니까요. 이미 다 네. 비판해놓고 좀 실드를 치기는 그렇지만 제가 현직 변호사라 7902님이 항소 판사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하시면서 우인성 같은 판사가 또 맡으면 어떻게 걱정하셨는데 네. 어쨌든 항소심에서 우인성이 맡을 리는 없는 거고 아마도 그런 유사한 분들이 맡을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아마도 지금 전반적으로 그 법조인들조차도 이 판결문을 보고 그 양형에 대해서 수긍을 못하고 일단 유무죄에 대해서도 갈리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전향적인 결정이 항소심에서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볍게 해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게 하죠.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참 그 2019년도에 제가 법원행정처에서 법무관으로 있었거든요. 정말 하루 종일 시위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거기에 의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의 그 판사도 사회 구성원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항소심 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런 거는 이제 법조인은 제가 여러분들의 그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드리게 하는 거고 여론은 여러와 같이 들끓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공정에 대해서 꼭 비판을 해주시고 화를 내주셔야 사법부가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 그 쫄아서라도 네. 정상적인 판결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